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입니다. 옛날 도덕경에 보게 되면요,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심, 거사, 거태. 부정적인 세 가지를 버려라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지나치는 거, 과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사치스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겉에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두 우리가 그런 풍수적인 부분으로서 우리 집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 중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 현장에 풍수 컨설팅을 갔을 때도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재물운을 끌어모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재물운이 더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재물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잘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금은보화를 채운다고 해도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먼저 딱 가둬두게 되면요, 설령 들어오는 우운이 적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끝까지 잘 보시고 묵묵하게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음식물이 묻어있는 쓰레기,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빠르게 집안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국물도 좋아하고 소스도 많다 보니까 이 소스나 국물이 묻어있는 비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담궈놨던 김장철 김치를 벗겨냈던 그 비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그냥 놔둬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냄새가 바로 확 나버리게 되는데, 심지어 겨울처럼 이제 보일러를 떼게 되고 하면은 더 빠르게 집안에 좋지 않은 냄새, 그리고 사기를 몰고 오는 나쁜 기운들이 집안에 풍겨져 나올 수 있으니 이것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욕실에서 나오는 나쁜 쓰레기들입니다.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뭐가 있죠? 휴지통을 두신 분들은 휴지가 있을 거고요. 여성분들이 쓰시는 위생용품, 그 이외에 각종 기타 등등의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나 늘상 나오는 생활 쓰레기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집안의 번영과 풍성한 기운의 조화를 위해서는 꼭 자주 정리해 주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도 참 많으시죠. 배변 패드도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 쓰레기통에 이 음식물과 관련된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게 참 우리가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현실적인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995년 이전에는 우리가 쓰레기들을 다 같이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1995년 1월 1일이 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겨났고, 그때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된 겁니다. 저도 그 무렵에 그게 실시가 된다라고 TV 광고가 나온 것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유독 국물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음식 섭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해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역사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쓰레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금은 집이 좁을수록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빠르게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로 좋은 집이지만은 그래도 여러 공간, 좋은 공간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공간들도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 형태를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잠을 잘 보곤 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공간에서는 더 쉽게 냄새가 확 퍼진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혼자 살더라도 더더욱 이러한 쓰레기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냄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사실 냄새를 줄이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죠. 가장 먼저는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이 됐다라면은 빠르게 집안에서 빼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뭐 특히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는 것도 역시나 풍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조리를 하는 공간, 냄새가 나는 공간에 향초를 자주 피워주시거나 냄새가 발생을 할 때 파티션을 쳐주는 것도 제법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는 너무 많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거. 이건 역시나 살도 안 찌고 집안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직도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껍데기라든지 뭐 흙이 너무 많이 묻은 이런 야채 뿌리 같은 것들, 양파 껍데기, 커피 찌꺼기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에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 집안에 실내 분수를 둬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지지난달이었나요? 서울에 있는 한 대표님의 집을 감정에 들여갔을 때 그 현관에 딱 그런 분수가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풍수적인 포인트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흘러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쁜 냄새가 나고 나쁜 해충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면은 나쁜 기운이 섞이게 되고 음한 기운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안에서 물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는 분수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물의 그 본질적인 그 자연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대표님 집에 컨설팅 해드려 갔을 때도 분수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분수가 너무 요란하다라든지 크다라든지 너무 요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물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조화로운 기운들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풍수지리,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집안을 관리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 이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내 공간을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 이 분수가 우리 집안에서 조금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없애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잘 조화롭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 두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공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 하나도요,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지 않고 댓글에 답을 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꼬이게 하고 인생을 꼬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현업을 하고 있는 진정한 풍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한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그냥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진짜 본질적인 그 운의 흐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핵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간별로 한번 물이라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욕실에는 항상 물이 있죠. 변기든 샤워기든 항상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왜 없도록 해야 되냐? 어차피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욕실에 남아있는 물은 보통 어떤 형태인 거죠? 여러분들의 몸이라든지 그런 노폐물들을 빼내고 튕겨져 나와서 그런 남아있는 불순물인 겁니다. 즉 더러운 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래도록 이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고 공간에 묻어 있으면은 저절로 나쁜 기운도 들어붙게 되고 현실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것이니 욕실에서는 물을 항상 더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욕실에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물을 없도록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의 원리로 보자면 참 물이라는 게 너무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머님의 양수 속에서부터 길러지게 되죠. 즉, 인간의 시작은 바로 물인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생명체는 바닷물에서부터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의 원리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시작이 되지만은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든지 혹은 돌아가신 분들이 묻히는 자리, 음택이라고 하죠. 풍수적으로는. 그 묘자리, 음택에서는 수맥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것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은 결국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거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자는 자리가 눅진하고 습기가 막 올라오는 자리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자는 내내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거고 일어나서도 머리가 꽉 막힌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방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분명 물은 좋은 존재인 것은 맞으나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놓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안방에는 물과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그런 분수라든지 이렇게 떠두는 것을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꼭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자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진주에 있는 한 주택을 풍수 컨설팅하러 갔을 때도 이제 이분이 풍수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다 보니까 이 집 지을 때도 다른 그 풍수 전문가분을 통해서 집 설계도 하시고 그렇게 집에 풍수 인테리어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녀분의 방에 딱 가보니까 그 침대 옆에 그 물 받쳐놨고 이게 자갈도를 몇 개 뒀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이거 누구한테 하셨군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어차피 누군지 대충 다 아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에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물을 둬라라고 했던 뭔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물을 굳이 둬야 된다면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라.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럼 대체 실내 분수는 어디다 둬야 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일반 영상으로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집의 좌양, 집의 공간, 배치,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등등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일률적으로 탁 어디에 둬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분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상 비보풍수의 일종인 거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에 둬야 되는 건데 그게 뭔지를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풍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적용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 공간을 잘 느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화로움이 어떠한지를 느끼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스스로 그 집안을 잘 관리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소리 중 첫 번째는 바로 슬픈 노래입니다. 집안에서 슬픈 노래 가급적이면 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밤이 되면은 왠지 감성이 센치해지고 뭔가 생각에 잠기고 싶어서 어떤 감각적인 노래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독 발라드라든지 어떤 인디밴드의 노래 같은 걸 전 보통 많이 들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 않고요. 그리고 슬픈 노래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거는 뭐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제가 특정 가수를 지칭하면은 또 그렇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돌아가신 분, 지금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왜냐? 생과 사는 이미 갈려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미 죽어진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다시 그렇게 한다? 그거는 그만큼 다른 음기, 나쁜 기운을 불러 모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고인의 노래 그리고 슬픈 가사의 노래는 집안에 틀어놓지 않고 여러분들도 가끔씩만 정말 한번 딱 정말 너무 듣고 싶다 그럴 때만 한 번씩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소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적막함입니다. 적막함이라고 하니까 좀 아득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산사이라든지 정말 고요한 이런 정말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곳에서 나는 그 고요함하고요. 정말 아득하게
정말 막막한 이 적막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조금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아마 감각적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고요함하고 적막함은 천지 차이이고, 적막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즉, 좋은 기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사에서는 고요하지만은 그 바람에 스치는 나무의 소리들, 새 소리들, 뭐 여러 가지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들,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 들리는 와중에서 그 안에서 편안하고 고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실상은 좋은 소리들의 집합체가 바로 고요함인 거고요. 적막하다는 것은 좋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좋은 소리가 나는 그 영상을 보시고 집안에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하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물소리죠. 요것도 말씀 많이 드렸죠. 물소리 절대 좋아하지 마시고요. 집안에서는 물소리는 근심을 만들어내는 화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당연한 거죠. 악을 쓰는 소리. 이게 그냥 뭐 다툰다 말로 이렇게 언쟁이 오가는 게 아니고요. 가족 간에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집안에 계속 그렇게 나쁜 그 소리의 파동이 남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안 되도록 탁탁탁탁 막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좋은 동네, 나쁜 동네를 가르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고, 나쁜 동네에 가면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뭐 가족 간에 다투는 소리, 이웃 간에 다투는 소리, 여러 가지들 정말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그런 질이라든지 빈부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리들을 제거해야 되고, 집안에서 악을 쓰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딱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네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은 절대 악을 쓰지 말라고요. 자, 다섯 번째로 텔레비전 소리입니다. 요거 좀 의외시죠? 텔레비전 소리가 많이 집안에 들린다라고 한다면은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는 집보다 가난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요거는 현실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텔레비전을 많이 켜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보통 직장인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계속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텔레비전 소리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내가 뭔가 더 발전적인 다른 걸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이 꺼져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책을 보고 있다든지 각자 공부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이런 TV 같은 어떤 레거시 미디어 같은 매스미디어 같은 게 많이 형해화되고 각자 태블릿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내 시간을 멍 때리고 있게 되는데, 진짜 잘 살고 진짜 부자가 되고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영상에게 내 의식을 뺏기지 마시고요. 차라리 영상이 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앞에서 말한 악과 좀 비슷한 부류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악은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충격과 같은 거고, 비난은 마음속을 후벼 파는 칼과도 같습니다. 상대를 그렇게 후벼 파는 칼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칼이 되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속에서도 기운 속에서도 그런 거니까 비난도 정말로 좋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요,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입니다. 집안에서 충돌이 나고 한다면은 집안에 고요한 그 기운들이 흩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 절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동네가 험할수록 이렇게 싸울수록 또 막 다 집어 던지고, 전봇대 앞에 보면은 뭐 TV 하나씩 깨져 있는 거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가구들도 깨져가지고 내놓게 되고요. 뭐 이사 가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고 집에서 싸워가지고 내놓는 거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살고 싶다면은 절대 물건 집어 던지기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카드 긁는 소리입니다. 이 카드 긁는 소리는 제가 별도로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게
제일 우선 첫째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첫째가 돼야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카드 긁는 소리입니다. 카드를 긁게 될수록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부자들이 실제로 영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를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무심코 막 긁다 보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카드 긁는 소리가 많이 나고 배달의 민족 띵동하는 소리가 많이 날수록 아, 가난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